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범한 사람들이 사기에는 너무 높다는 것, 이 사람들이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어디 중학교 수준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쳐대고 있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치를 관찰하는 볼보입니다. 오늘은 아직 젊거나 나이가 들어서도 내 집 장만을 하지 못한 깨문이들의 말처럼 서울 아파트 값이 정말 거품인지를 좀 촘촘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깨문이들이 문통을 숭배하듯이 그 중에서도 서울 부동산은 거품이라서 폭락할 것이라는 이런 논리를 떠들어대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범한 사람들이 사기에는 너무 높다는 것, 이 사람들이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어디 중학교 수준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쳐대고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애시당초 서울의 아파트는 평범한 사람들이 살 수 있었을까요? 그보다 먼저 평범한이라는 기준을 통계적으로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은 중간인 50%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어디 그 평범한 사람들의 소득과 서울 아파트 가격 간의 상관관계를 좀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1억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집이 필요한 전체 가구 수는 얼마나 되며 그 중에 서울 아파트는 몇 채나 될까요? 지금부터 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혹시 표가 안 보이신다면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계속 표가 나올 건데 천천히 따져보죠. 자, 보시면 2021년 8월 기준 전국에는 2333만 가구가 있고 서울에는 441만 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서울의 아파트는 은평구나 금천구 같이 상대적으로 좀 값이 저렴하고 노후된 아파트를 모두 포함해서 대략 154만 호가 있다고 합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서울에 사는 441만 가구 중에서도 아파트에 사는 가구는 고작 154만 가구고 나머지 287만 가구, 서울 전체 가구의 65%에 해당하는 가구는 서울 아파트에 살 돈이 없어서 빌라나 오피스텔, 심지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근린시설 등에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보면 서울에 있는 모든 가구 중에서도 상위 35%가 사는 곳이 바로 서울의 아파트라는 이야기도 되죠. 재미있는 사실은 아무리 금천구나 은평구 같이 노후된 아파트에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거기가 자신의 아파트라면 서울에서 35% 안에 든다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서울에 준하는 지역인 분당, 판교, 위례, 과천, 광교 등을 모두 합쳐도 총 아파트의 수는 200만 호가 채 되질 않습니다. 즉 전국에 2300만 세대가 있음을 감안하면 전국에서 재력이 상위 10% 안에 들어가야지만 서울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대충만 따져봐도 상위 10%만이 서울과 그 근교의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과연 일반적인 평범한 국민들이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었을까요? 애초에 서울은 공급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은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전국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가 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는 전체 가구 소득을 10분위로 구분한 것인데 1분위 가구가 하위 10%, 10분위가 상위 1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기준 1분위 하위 10%의 경우 월 소득이 85만 6천 원, 대략 연소득이 1000만 원이 조금 넘네요. 그리고 10분위의 상위 10%는 월 소득이 1128만 원, 대략 연소득이 1억 3,5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서울에서 아파트를 살려면 전국의 10% 안에 들어가야 가능하다고 앞에서 얘기를 드렸죠. 그 10%의 가구 소득이 1억 3,5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연 1억 3,500만 원을 버는 가구가 지금의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없는 형편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깨문이들이 숭배하듯이 얘기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구매하기에는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껴서 너무 높게 올라가 있으니 수요가 없어서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라는 건 개소리라는 거죠. 애초에 서울 아파트는 우리나라의 상위 10%만 소유할 수 있었어요. 현재 평균 아파트 가격이 11억이라고 할지라도 연소득이 1억이 넘는 사람들한텐 평범한 국민들처럼 넘사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표도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는 이 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가계소득 통계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증감률을 한번 볼까요? 이 표는 아까의 표와는 달리 5분위로 나눠놨고요. 1분위는 하위 20%, 5분위는 상위 20%를 나타냅니다. 자, 보세요. 1분기의 하위 20%가 가계소득자들은 마이너스 8.2%나 줄었고요. 5분기의 상위 20% 가계소득자들은 되려 10.4%나 늘어났습니다. 문통을 필두로 한 현재 정부는 지나친 최저시급 인상이나 반기업 정책들로 인해서 저숙련, 저부가가치,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대부분 잃었지만 나라 자체의 통화량은 증가해서 고숙련, 고부가가치,
고소득층은 되려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다는 거죠. 원래 잘 벌던 사람들은 더 잘 벌게 된 겁니다. 더욱이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재화의 유동성은 더욱 폭증하게 됐는데,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그 폭증한 유동성이 기업 및 설비 투자에 의한 고용으로 이어지는 걸 막고 돈을 가진 사람들이 죄다 안전자산에 묶어두도록 하고 있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초과 이익 환수제 등은 반헌법적 법률을 민주당의 180석이 찍어내면서 이렇게 서울의 집값이 오르면 자연히 시장의 원리대로 따라오는 서울의 아파트 공급을 틀어막아 버렸고, 그로 인한 재화 유동성은 전부 서울 아파트나 규제로 인한 통선 효과 때문에 수도권 인근 지방으로 죄다 몰리면서 수도권의 아파트들도 폭증하고 이젠 전국의 아파트들이 다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무주택자 여러분, 냉정해지셔야 됩니다. 서울 아파트를 비롯해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상급자의 아파트들은 내가 직장을 잃고 잘려서 전세 보증금 빼서 월세로 돌리고 그 돈을 생활비로 지출해야 됐던 1998년 IMF 때나 2009년도에 서프론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서울 아파트 값의 폭락은 절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어떻게 해야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까요? 제 생각에 답은 이미 있습니다. 현실로 만드는 게 좀 어려울 뿐이죠. 현재의 정권을 바꾸고 정책 기조도 친기업적으로 바꾸고 돈을 가진 사람들이 그 돈을 아파트에 묶어두는 것보다 너도 나도 회사를 차리면서 설비에 투자하고 고용을 늘리는 게 돈이 더 된다는 걸 알게 하고, 또 그렇게 되게 하고, 앞에서 얘기한 분양가 상한제, 초과 이익 환수제 같은 서울 아파트의 추가 공급을 막는 규제를 철저하게 철폐해서 서울 아파트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종부세나 양도세 같은 악법 제도를 폐지하고 주택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되게 해서 집값을 안정시킨 다음에 친기업 정책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노동시장에도 수요 폭증 현상이 발달해 전반적인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하고, 집값은 그대로인데 일반적인 평범한 국민들의 임금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추가로 공급될 아파트들을 아직 벌어놓은 돈은 없을지라도 건실한 직장인으로서 건실한 직장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미래소득을 담보로 부채를 얻어서 앞으로 남은 매물 중에 가장 싼 집들을 사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대출 규제도 선진국처럼 확 풀어줘야 돼요. 새도 둥지가 있어야 알을 낳듯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젊은이들도 결혼을 하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해야 그 집에서 토끼 같은 아이를 낳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의 내용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서울의 아파트 숫자는 깨문이들의 생각보다 훨씬 적다. 그 숫자만큼의 고소득자들은 대부분 원래부터 정해져 있었다. 평범한 사람이 서울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서울 아파트를 재건축, 추가 공급해야 하고, 평범한 국민들은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건실하고 미래소득이 확실히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때 이만큼 당해놓고 치킨값 수준의 기본소득에 혹해서 이재명 찍었다가는 서울 아파트 갖기는커녕 나중에는 베네수엘라처럼 먹거리를 찾아서 쓰레기통을 뒤지게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가치를 올리는 볼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